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최신형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갤럭시 북3 프로. 굉장히 좀 핫한 노트북이 됐죠. 삼성의 노트북답지 않게 센세이셔널한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약간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360 시리즈를 구매를 했어요. 이 썰을 먼저 좀 풀어보면 M2 맥북 프로하고 삼성 갤럭시 북3 울트라를 제가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뭘 받을까? 마음 같아선 둘 다 받고 싶었는데 삼성의 노트북을 사는데 400만 원을 태운다?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송 직전에 취소를 해서 울트라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리뷰어들도 극찬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궁금하긴 했단 말이에요. 저는 기존에 갤럭시 북 프로 2 시리즈에서 13.3인치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 마무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디자인도 좋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예쁘다, 가볍고 탐난다 라고 평을 할 만큼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갤럭시 북3 라인도 관심을 가지던 터였고요. 젠북 듀오도 사용을 할 정도로 터치에 좀 관심이 있고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360 라인업이 나왔을 때 먼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최초의 360 모델은 제가 진짜 혹평을 하고 100만 원 이상 손해보고 중고로 팔았는데 스피커가 일단 뒷면에 있었어요. 근데 걔는 접어서 쓰라고 만들었잖아요. 서로 그냥 막 뒤를 때려가지고 소리가 먹먹해지고 출력 자체도 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별로였어요. 그리고 만듦새 자체도 힌지도 좀 흔들흔들하고 쓰는 내내 단 한순간도 만족을 한 적이 없었어요. 딱 꺼내자마자 우와 접힌다 이런 느낌 받고 나서는 그리고 해상도 FHD였어요. 태블릿처럼 쓰라고 말을 하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글자가 뭉개져요. 색감이 뭐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360을 선택한 이유, 일단 또 호기심이 생겼어요. FHD 해상도를 벗어난 OLED이기 때문에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사용자들의 후기가 좋았기 때문에 요거 일단 합격. 스피커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사이드로 빠졌고 쿼드로 바뀌어서 생각보다 저음이 좋다라는 평가도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가 없어졌고 만듦새 또한 불만이 없더라고요. 다들 예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사고 싶다 이제 그 굴레에 들어갔어요. 갤럭시 북3 라인업 중에 하나를 사고 싶었는데 울트라는 너무 비싸서 사전 예약했다가 버렸고, 자,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특가가 좀 풀렸었는데 이제 와서 사전이 좀 애매하고, 자, 그리고 갤럭시 북2 프로 이 제품을 아직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중고로 처분할 생각은 지금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겹치는 거를 사서 애매해지지 말고 다른 걸 사자. 합리화가 끝났어요. 이 제품을 왜 샀는지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 제품 지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하고 첫 느낌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민하셔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저도 진짜 이거 오자마자 까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사은품이 같이 들어있네요. 블루투스 마우스고요. 16인치답게 광활합니다. 크네요. 새 제품은 늘 좀 설렘을 줘요. 일단 무게감은 좀 있네요. 16인치답게 이게 지금 스펙상 1.6kg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 그리고 펜이 지원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펜슬이 들어있어요. 색감도 상당히 좀 맥북스럽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북과 좀 비교도 해볼게요. 뭔가 새거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후기를 보니까 키보드 후기가 상당히 안 좋던데 안 좋네요. 이 뭔가 잔잔바리 느낌이에요. 키 높이가 얘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두께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얘는 좀 제대로 눌리는 느낌이라면 누르다 만 느낌이 좀 나요. 기존의 제품 실버 색상과 이번에 그래파이트 색감의 비교고요. 맥북의 그래파이트 색상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둘 다 지금 16인치 제품인데 이 정도 맥북이 조금 더 두껍긴 하네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는 똑같은 것 같고요. 세로는 갤럭시 쪽이 이 힌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더 높습니다. 옆면 포트를 보면 HDMI 그리고 썬더볼트 4 들어있고요. A타입, 마이크로 SD, 그리고 이어폰 단자까지. 자, 부팅이 되는 동안 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폼팩터로 치면 접히는 360이 있고 그 이외에 울트라와 프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60 안에도 프로와 일반이 나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해상도가 좋아지고 스피커가 좋아져서 구매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자가 빠져 있으면 해상도가 그대로 FHD예요.
광고 자체를 이번에 3에서는 360 라인업이 해상도가 좋아졌고 스피커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해상도의 업그레이드가 프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모델을 사시면 똑같이 FHD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더라도 360 살 거라고 결정을 했다면 프로를 사라 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그 점에 있다고 봅니다. 360 이 펜슬이 필요하고 터치가 되는 노트북을 사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80만원, 70만원 이상 더 돈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셔야지 일반을 구매하셨다가는 나중에 중고로 팔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구매하려고 갤럭시 북3 360 치면 이제 프로와 일반이 혼재돼서 나오는데 언뜻 보면 비슷비슷해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야지 하고 들여다보는데 스펙을 보다 보니까 프로가 아닌 거예요. 구분하시는 방법은 모델명을 자세히 보시면 NT는 노트북이고요, 9는 프로라는 걸 의미하고요, 60은 16인치를 의미해요. 그리고 Q, 이게 지금 힌지가 들어간 모델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NT960QFG라고 하는 의미는 최신형 북3 라인업 중에 힌지가 들어가서 접히는 16인치 프로 모델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모델명을 꼭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뒤에 K71A, 7이라는 건 i7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i5가 들어갔으면 5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71A가 있고 71AR이 있어요. AR이라고 표현된 거는 32기가 램에 1테라 SSD가 기본으로 탑재된 모델이고요. 그냥 A인 경우에는 16기가 램에 512기가 SSD가 탑재된 모델이에요. 자, 근데 오픈마켓에서 또 보시면 71A를 사다가 램은 온보드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거고요. 본인들이 직접 뜯어서 SSD 같은 경우를 1테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검색을 해요. 갤럭시 북3 프로 360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71A하고 71AR이 동시에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저렴한 걸 클릭을 하면 보통 71A일 확률이 높아요. 16기가에 512기가를 탑재한 모델이죠. 거기에 옵션으로 1테라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71AR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512를 1테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1테라가 붙어서 나오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도 램 같은 경우는 16기가에 머물고 얘는 32기가짜리인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가격임에도 SSD는 1테라로 동일하지만 램은 16기가짜리를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그 모델명을 타겟팅해서 검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정보들인데요. 아니, 어렵더라고요. 반나절 이상을 정보를 찾는데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삼성 공홈에도 제대로 안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아졌는지 한번 볼게요. 첫 느낌에서는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FHD OLED를 쓸 때 비해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사방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당장 좀 불편하고요. 힌지의 느낌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삐걱삐걱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힌지가 아주 짱짱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운드까지 한번 들어보고 진짜 좋아졌는지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최대 볼륨이고요.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네, 세로로도 보여지고요. 태블릿처럼 가로 세로 회전을 지원하네요. 자, 스피커가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갔어요. 아, 뒷면에도 있고 사이드에도 있는 거군요. 자, 이런 식으로 텐트 모드로 사용을 하라고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접었을 때, 아무래도 접었을 때는 아직 간섭이 좀 있네요.
스피커가 뒷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었을 때와 텐트형으로 사용할 때 음질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쓰면서 불편했던 게 태블릿 모드에서 접었을 때 켜고 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쓰라고까지 할 거면 분명히 전원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저 뒤쪽에 있을 게 아니라 옆면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얘를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불편해요. 이것까지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모델이 나올 때는 적어도 사이드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갤럭시 북3 프로 360에 대한 첫인상과 왜 구매했는지, 그리고 구매할 때 뭘 고민하셔야 되는지,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제품은 좀 다양한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얘도 이제 16인치 모델인데 OLED가 들어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아수스 비보북이에요. 그리고 맥북, 기존에 있던 갤럭시 북2 프로 일반 모델, 갤럭시 탭 S8 울트라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윈도우 PC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S8 울트라와 다른 제품을 꼭 같이 보유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해소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실사용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심결에 던져놨던 블루투스 마우스는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랑 색깔만 다른 제품이 온 것 같아요. 배터리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볍게 사용하기엔 괜찮아 보입니다.